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가끔씩 한식당에 가서 혼술을 할 때 조합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 살 때부터 이렇게 혼술을 가끔씩 할 때면은 한식당에서 꼭 순두부찌개 하나, 소주 한 병 이렇게 먹어요. 진짜 간만에 외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영상을 별로 찍고 싶지가 않은데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 올리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너무 철부지 같은 고민이었어서 사실은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되게 많은 이유가 겹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그거였어서 그거 말고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소도 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결별 너무 TMI죠. 이런 이유가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의 저번 영상에서 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께서 봐주셔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 얘기가 나온 김에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되게 뜬금없죠. 집 렌트 같은 게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어디서든지 잘 수 있어요. 제 영상들 보셔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낮잠 같은 거 그냥 길거리에서 자요. 원래부터 남 눈치를 신경을 안 보는데 외국에 나오면 약간 좀 타인들도 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되게 더 대담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기 올 때부터 진짜 숙소를 고를 때 가격만 봤어요. 솔직히 어디서 제가 자든 상관이 없었어가지고 이건 제가 여기 뾰루지가 나서 그 후로부터는 첫 번째 솔라팜에서는 숙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무료 제공 숙소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진짜 저렴한 금액을 주고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저렴했냐면요, 일주일에 120불이었어요. 거기에서 반년을 살았었고, 그 다음에 코튼진에서는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도 무료 숙소는 아니었는데 진짜 저렴한 값에 거기는 진짜로 너무너무 좋았고 시설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 세탁실이 무조건 다 무료, 드라이어까지. 그 다음 식기세척기도 있었고, 일꾼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 숙소 뒤엔 바베큐 시설도 있고, 그 뒤쪽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라 하지? 레이크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카약 카누? 막 그런 것도 탈 수 있고 그랬었어요. 이게 얼마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회사에서 만든 숙소다 보니까 아예 급여에서 제하고 뒀었어요.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에 120-30불? 제가 첫 번째로 묵었던 거기보다 더 저렴했었어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시드니거든요. 시드니에서는 줄곧 호스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저렴한 호스텔만 돌아다녔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제가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라는 기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좀 제가 비싸게 살았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한 세 달 했었어요. 근데 그때 거의 하루에 30-40불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갔던 데가 그레인인데 제가 이제 최초로 무상 제공받은 데라서, 그래서 거기는 좀 문제없이 있었고, 그러고 제가 간 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솔라팜, 또 다른 솔라팜이었는데 밥 먹고 나왔어요. 말을 이어서 할게요. 지금 여기는 브리즈번 시청 근처고요. 너무 배불러서 좀 걷다가 제가 영상을 찍다가 멈춘 게 생각이 나서 마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생기는 갭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저는 가끔씩 한 며칠간의 갭이 생기면 그때는 호텔이나 모텔을 예약 안 하고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레인에 있다가 이제 솔라팜으로 또 갔는데, 솔라팜에서는 한국인 언니 2명을 만나서 이렇게 셋이서 컨테이너에서 지냈었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 해보는 룸쉐어였어요.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와서 잠깐 호스텔에서 지낼 때 말고는 제가 처음 해보는 룸쉐어였어서 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가격. 이게 제일 비쌌어요. 룸쉐어인데 한 주에 200불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캠핑카에서 싱글 침대에서 하나 자는 건데 일주일에 20만 원씩 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죠.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고, 그런 기회가 없어도 저는 저렴한 숙소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래도 호주 워홀을 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제 알고리즘에 떠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가장 화두가 지금 주예요. 그러니까 집, 딱히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아닌데도 너무 비싸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브리즈번에 와 있는데, 제가 처음 호주에서 한 달 있었던 게 브리즈번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3주긴 한데, 근데 제가 그 2주는 여기 CBD 근처에 있는 노마드 호스텔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좋았던 게, 저는 방 컨디션은 신경 안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좀 만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먹을 거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거기에 제가 왔을 때 당시에는 무료로 저녁 식사를 줬었어요. 그게 되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게 어디예요. 저 같은 백패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좀 아쉬웠던 건 제가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 그걸 좀 일찍 알았다면은 거기에서 한 2주 동안 계속 먹었을 텐데, 제가 그걸 좀 늦게 알았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때 저렴한 값을 주고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있었고, 가끔씩 오렌지까지 하나씩 무료로 줬으니까 너무 좋았죠 저는. 그러고 나서 한 반년 뒤에 제가 브리즈번에 차를 사러 오느라고 브리즈번에 오는 김에,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제가 다시 노마드 호스텔을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새 반년 새에 무료 저녁이 없어지고, 제가 차마 그 웰컴 드링크는 혼자 갔는데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점점 급변하는 게, 저는 그 무료 식사를 안 줘는다는 점에서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전 노마드가 좋았던 게, 반년 뒤에 올 때 진짜 먹을 걸 엄청 많이 줬었어요. 그냥 그 직원들 점심 시킬 때 그냥 그 배달로 시키는, 식당에서 시키는 거 있잖아요. 막 거기서 막 그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월남쌈 시키고, 막 샐러드 시키고, 고기 그 치차론이라고 하죠. 막 그것도 시키고, 엄청 막 도시락을 한 20개, 30개 시켜가지고 직원들 거 빼고 나머지는 우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로비에 앉아있으니까 막 웅성웅성 거려가지고 가서 보면은 막 먹을 거 나눠주고 있고. 피자 파티도 했었어요. 아니, 나 바베큐 한다고 해변으로 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너무 멀어서 아직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그거 취소됐고 피자를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미 그 외국인들이 다 털어먹고 진짜 한 2판 남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달라니까 2조각 정도를 주길래 제가 2조각을 먹고, 아쉬워서 1조각만 더 얻을 수 있어 하니까 그거 2조각 먹는 그새에 피자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극찬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노마드 굉장히 만족했고요. 그리고 그 2주를 끝내고 갔던 나머지 1주 동안 묵었던 데가 고나우 호스텔이라는 데예요. 거기가 사우스뱅크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저는 여기에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시설이 허술하고, 제가 혼성룸에 묵었었어요 그때. 근데 혼성룸이라기에는 나만 여자고 거기가 8인실이었거든요 8인실 중에 나만 여자고 나머지가 다 남자예요. 계속 제가 일주일 묵는 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남자인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키를 봤어요. 불현듯 내 방키를 봤는데 그 방키에 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짜치지 않았을 때는, 이 숙소 사정이 좀 괜찮았을 때는 거기 그냥 남자 방으로 썼나 봐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자 숙박객을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를 혼성룸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쩐지 저 그 일주일 거의 내내 나 혼자랑 거의 남자 7명이랑 이렇게 약간 그 일곱난장이와 백설공주처럼 죄송해요, 제가 공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약간 그렇게 묵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파리가 너무너무 날리고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을 쓰려면은 그 낮 동안 로비로 가서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방도 너무 좁고, 원래 고나우가 15불을 굳건히 그 브리즈번 호스텔 바닥을 지키고 있던 호스텔이었는데, 이 집값이 점점 올라가면서 20불로 올렸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동결이었어요 그 당시 1년 전에. 근데 이게 지금 다시 1년이 지났죠. 1년 후 지금은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올 때 보긴 봤는데 30불을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최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1년이 지난 지금 브리즈번에 와가지고 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저는 아직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티켓을 따로 좀 멀리 갈 때는 그쪽에 가서 좀 묵었던 편이고, 이렇게 저는 제가 가장 저렴한 숙소를 선택을 항상 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느껴지는 이런 체감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호주 숙박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전문가분을 만나게 돼서 들었는데, 호스텔 장사가 진짜 남는 장사래요. 왜냐면은 원래 같았으면 호텔방 하나로 그러니까 1박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10만 원 한다 치면은 거기다가 2층 침대를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고 한 4명? 많게는 10명? 전 10명 10인실까지 가본 적 있거든요.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은 1박에 최저가 한 40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4인실이면은 160불이 되는 거죠. 16만 원.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꾸며서 10만 원 받을 바에 2층 침대만 넣으면은 160불, 16만 원이 들어오는 장사인 거예요. 이게 많으면 10인실이니까 10인실이면은 40만 원이죠. 너무나도 남는 장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호스텔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저렴해도 오너가 남는 게 있는 장사인데도 그런 숙소마저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부담이 될 만큼. 호스텔마저도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사람 사는 부동산 가격은 어떠겠냐 이 말이죠. 그런 흐름이 아무래도 여기가 선진국이니까 더 급변하고 더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 여기 호주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호주의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게 비단 이 호주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우스뱅크 쪽에 8시까지 여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이렇게 뭐 할 거 하다가 8시에 나왔어요. 해가 한참 진 후죠. 나와가지고 그쪽 뒷길 공원 있는 쪽, 그러니까 강변을 이렇게 걷는데, 와,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한 1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분 거리를 걷는데 그 공원에서 와, 거기서 10개 이상을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도서관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기 지나는 길에 거기 동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고 와볼게요. 여기서 아예 저랑 텐트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많았어요. 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끼리 여기 근처에 있는 그 바베큐 시설 있잖아요. 거기를 좀 식당처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나름 여기만의 커뮤니티도 있는 거 같고. 저기도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어디 뭐 구석진 데가 아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CBD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시내예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You're here라고 적혀있는 거. 여기만 넘어가면 바로 CBD인 데라서 대박이죠. 우리나라 한강에서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천정부지로 그 렌트값이 치솟다 보니까 사회 속에 섞이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반반의 비율로 전 봤어요. 이게 외지인, 뭐 호주인 이렇게 거의 반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이걸 좀 희생을 해서 다른 데 아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돈이 아깝고 이런 문제만은 아니구나,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게 내가 살아갈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호주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이게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의식주라는 게 인간의 기본 상대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호주에 안 오신 분들이 좀 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하고, 금전적 대비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좀 심적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다. 제가 그 솔로팜에서 만난 분들은 쭉 농장만 해왔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퀸즐랜드 쪽에서 농장을 쭉 하셨었는데 좀 되게 고수들이시거든요. 농장 고수들.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도 조금 그 렌트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여기에서 좀 동떨어져서 사셨던 분들은 좀 이런 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켰는데 좀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